결혼하고 영주권을 땄다는 소리. 맞아요. 지금 세 분 다 연주권자예요. 저는 제일 좋은 게 출입국 갈 때 있잖아요. 여권을 자동 맞아요. 할수 있어서 그냥 찍고 들어올 수 있고. 맞아요. 나도 처음에 모르고 있었는데 야 수잔 너 왜 여기 있어? 저러 가 이런 거야. 예? 가도 돼요 했더니 그래서 그때 갔는데 이미 등록돼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신기하게 그 여권 스캔이 잘 되더라고. 그 다른 나라 갔는데 안 돼. 잘 안 돼. 자꾸 스캐닝이 안 되는 거야. 내 여권이 가짜가 아닌데. 네팔에 살았기 때문에 네팔이 조금 느긋한 나라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통장을 만든다 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바로 되잖아요. 네팔은 제가 최근에 가서 이제 운행 업무를 봤는데 통장을 만들었는데 거의 3주 걸린 거예요. 한국이 더 놀라운 것들이 좀 있었어요. 바삭한 한글 과자의 소리처럼 솔직하고 다양한 이야기 터져나오는 수다. 바삭한 수다의 MC를 맡은 니디. 그리고 타일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너무 반가운 사람 모시기로 해가지고 바로 하자. 나와주세요. 나왔을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어색한 것 같다. 약간- 반가워 이렇게 와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갑자기 존댓말을 쓰려고 하니까 우리 또 가끔씩 만날 때 뭐 영어도 막 쓰고 힌디어도 쓰고 그럴 때가 있어갖고 또 이게 갑자기 뭐가 공식적인 그런 그러네요. 자리 같은 느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지? 이거 딱딱해야 되나? 그러면은 형식적인 만큼 자기소개를 한번 네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스테 안녕하세요. 네팔에서 온 수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요즘은 진짜 바쁜 것 같아요. 결혼도 했고 회사는 그대로 이제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 외에도 요즘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다시 또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그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 공부를 다시 안 할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되게 활동 많이 하고 되게 약간 사람 만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뭐 더 많이 하면 일 더 많이 할 것 같지 공부를 다시 안 할 것 같은데 웬 공부? 이게 약간 좀 내 목소리에 좀 무게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좀 많이 느꼈어요. 제가 이제 책을 내고 나서도 좀 그런 얘기할 때도 그냥 뭐 네팔에 살았으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외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내가 뭐를 이제 얘기를 할 때마다 그거를 조금 이제 가벼운 느낌 또는 무게감이 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 되겠다. 조금 이제 전문적으로 나도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석박사 통합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외대에서 그래서 인도 아세안 지역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제 경제라고 하지만 거기에 이제 다 들어가죠 뭐 그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고 뭔가 있습니다. 되게 많은데? 인도 아세안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남아시아랑 동남아시아를 합치고 이거 다 해라 이거예요? 또 한국에서 배우고 있네요. 근데 생각보다 더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이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았던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좀 재미있게 이제 그분들의 뭐 시선도 이렇게 좀 들어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진짜로 인도에 살아서 막 우리처럼 30년 동안 살고 이제 공부를 해왔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제 수업 있었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교수님이 니디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어썸 코리아 봤는데 이러면서 그 니디라는 친구 한번 만나고 싶어요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저 내일 거기 출연하는데 제가, 뭐지? 막 이러면서 약간 좀 나도 데리고 가 이렇게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너무 바쁘셔.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해줘요.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커피챗 하고 싶으니까 수준을 좀 더 잘라서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만날 때 과자를 그럼요. 가져가세요. 근데 이게 잘 돼 있어요. 나 그때 마지막 촬영했을 때인가 타일러 이렇게 많이 생겨줬는데 내가 다 가져갔어. 많이 생겨졌지. 많이 생겨줬어요 그때. 그럼 맛 평가라기보다는 어땠어요? 뭘 하고 놀았어요, 그걸로? 아니 저는 약간 이 과자 자체가 되게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도 옛날에 네팔에 있었을 때도 언어는 우리는 되게 어렵잖아. 맞아,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런 스틱 과자 같은 걸로 해서 약간 스틱 게임 같은 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진짜로 한글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빨리 만들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뭐 알파벳 보면 막 좀 길고 그러는데 재미있어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2세가 생긴다 하면은 무조건 한글 배울 때 본인은 안 놀고? 저는 이제 먹는 걸로 하지 뭐. 요즘 이제 15년 차 수잔입니다 이럴 때 약간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2, 3년 되는 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한 것 같은 느낌? 우리도 그때 뭐 했지? 이런 것들도 있어갖고 좀 이제 저는 적당히 배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죠. 반응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5년 차면 한국말 굉장히 잘한다. 근데 이제 10년 차 그럴만 하네. 하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새로운 맛을 오늘 맛보려고 가져왔는데 진짜? 이거는 이제 이미 저는 사람 됐다고 생각을 하는 이제 사람 됐으니까 다른 것도 먹어봐라. 이게 곧 나올 수도 있어요. 아직 안 예고편. 나왔는데 예고편이에요. 그러면 되게 영광스러운 거네요 어떻게 그럼요. 보면 이거
영상을 남기겠습니다. 이 영광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초코라고 하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마늘과 쑥이라는 자체는 아는 분들이 이 맛을 아는데 이거는 약간 실패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 왜 초코잖아. 빨리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네팔에 우리가 홍보하려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내가 여기 2010년도에 왔을 때는 네팔에서 온 학생들이 400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한국의 네팔 학생 수가 10,000명이에요. 우와! 그 10년 안에 그만큼의 사람들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의미한 거죠. 정말 우리 외국해야 된다니까. 인도 들어가면은 뭐 네팔 그냥 와. 그리고 또 한글이라고 하니까 뭐 지금 한글 배우는 사람들이 네팔에 어마어마해요. 약간 열풍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빨리 해야 지금 되겠어. 막 진짜요. 빨리 인도로 보내갖고 인도에서 내려오게끔 해 빨리. 근데 이게 약간 어떻게 질문을 던져야 될지 모르겠는 게 보통 여기서 항상 누가 나오시면 물어보게 되는 게 한국 오게 된 계기가 뭐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수잔이 왜 한국에 왔지라는 거 모르는 거예요. 가볍게 얘기를 하자면은 아버지 오지랖 때문에 저는 한국에 오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 얘기지만 부모님들은 그런 게 있잖아. 막 너 공부를 못하면은 기술이라도 배워. 뭐 기술도 안 되면 막 돈벌이라도 어떻게 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나라 자체도 조금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이었었고 내전이 있었고 왕이 이제 폐지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화국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전 국민이 약간 부모님들이 엄청 막 혼란의 시대가 온 거예요. 우리가 딱 이제 고등학교 끝났는데 대학교를 여기 보내야 되나 아니면 빨리 해외로 보내야 되나 이게 선택권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돈이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빨리 나가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먼저 선택하라고 하면 뭐 미국 아니면 유럽을 선택할 텐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수준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third world country다 보니까 개발 아직 안 된 나라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유럽이나 선진국 가는 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또 한국 분들이 히말라야를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랑 어떻게 이제 인연이 되셔갖고 술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1년에 한 번씩 오시는데 그래서 갑자기 제가 없는 자리에서 그 술자리에 수잔을 이제 해외 보내는 프로젝트를 이 아저씨들이 꾸미는 거지. 그래서 갑자기 그 오지랖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때는 이제 가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아버지가 돈 다 내준다고 하니까 뭐 쿨, 뭐 가자 이러면서 왔는데 6개월밖에 비자가 없었고 그래서 뭐 힘들다 이제 못 타겠다 이러면서 들어가자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그 6개월이 지금 15년 됐죠. 근데 이제는 뭐 결혼도 했고 새로운 가족이 생겼는데 이제는 또 다른 고민이 이제 생긴 거죠. 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아니면 또 2세를 어떻게 계획을 할 그러네. 거냐 막 이제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는 거는 진짜 저희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오지랖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자마자 뭐 했어요? 그때는 이제 저는 어학연수이기 때문에 D4라는 비자를 먼저 받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뭐 진짜로 그때는 아직도 기억나. 지금 생각하면 유치해. 롯데월드 가고 그쵸. 그다음에 민속촌 같은 게 있어요. 용인에 거기 가고 경복궁 오고 막 그런 거 하면서 이제 한글 비행기, 바나나 이런 거를 배웠죠. 근데 3개월 배웠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배우면서 6개월 그래도 아버지가 투자를 했는데 한글이라도 좀 진지하게 배우자 이러면서 그 6개월 동안 하는 게 한국어를 배웠던 거죠.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그냥 시험도 보고 그랬는데 운 좋게도 또 되게 저를 지도해 주셨던 이제 어학관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좀 야 수잔 너 이 정도이면 한국말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막 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인 줄 알고 시험도 봤는데 다 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대학교 한번 시험 볼게라고 이제 강국대학교 가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장학금도 주신다고 하니까 더 좋지. 너무 좋은데? 여기 사연 있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거기 도시계획을 이제 시작을 했죠. 한국 와서 되게 이제 신기한 거죠. 모든 것들이.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짧은 역사를 공부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너무 발달이 잘 돼 있다. 그래서 저도 도시계획을 배워서 네팔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때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랬겠네요. 막상 왔을 때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미국도 갈 수 있겠다. 석사 박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시계획을 졸업은 했는데 갑자기 낙하산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낙하산 열심히 팔고 있고 10년 됐겠네요, 그럼? 지금 거의 뭐 인턴 이렇게 하면은 7년, 8년 정도 됐죠. 오래됐네요. 근데 거기다가 또 비담에 가게 됐는데 그건 또 어떤 소리예요? 그 비담대에 들어가게 되는 스토리는 약간 학교 4학년 때 이제 잘못한 거예요, 이제 계산을. 조기 졸업을 하고 저는 취업을 좀 안 하고 싶고 조금 공부할 때 딱 공부만 하자 이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조기 졸업을 하고 빨리 석사를 하고 싶었는데 점수가 약간 좀 낮은 거야. 그래서 마지막 학기에 수업을 하나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간 여기 열심히 이제 살고 있는 학생으로서는 300만 원 내고 수업을 하나 듣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단계별 그런 활동들 있잖아요. 막 그런 거를 막 다 하는 거야. 동아리도 들어가고. 근데 이제 그때 되게 좋은 동아리가 있었어요. 영화 동아리였는데 다양한 그런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대한 이제 토론도 하고 그리고 자막도 우리가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롯데시네마랑 뭔가 하자고 해서 했는데 그때 비정상회담 너무 이제 뜨고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랑 롯데랑 비정상회담 몇 명 와서 우리 같이 이 프로그램을 더 이제 지속적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하필 저한테 이제 MC를 보라고 저희 학교에서 시킨 거예요. 영어도 조금 하고 이제 뭐 다른 언어들도 하니까. 그래서 MC 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운 좋게 비단 멤버 2명 PD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하고 있었을 때 한국말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수잔 뭐 하신 사람이에요? 그때 또 인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명함을 이제 뿌리고 싶었는데 저 낙하산 팔아요 이랬는데 PD님이 약간 신기한 거예요. 뭐라고? 어디 일한다? 낙하산? 특이한데 막 차 한잔 해요 이러신 거예요. 진짜로 가서 회의를 했었는데 비정상회담 들어가서 그때 이제 원멤버이 된 거죠.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정말 알려줘야 되는 게 낙하산라는 회사가 정말 낙하산 파는 회사예요. 그래서 맞아요. 진짜 낙하산. 진짜 낙하산 그대로. 그러니까 낙하산 이 사람이 낙하산이라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근데 이제 저도 인도 사람이고 우리가 바로 옆 나라니까 약간 비슷한 문화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저도 첫 TV에 나간 건 비담이었긴 했어서 가지고 제가 나간 모습을 보고 사진이 아직도 우리 막 그때 있어요. 거기 어딘가에 집에서 반응이 어땠냐. 아버지도 아버지는 되게 좋아했었고 엄마도 그렇고 근데 이제 동생들이 약간 좀 극혐했어요. 한국에 이제 처음에 우리가 촬영했을 때 한번 촬영장에 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동생이 왔었을 때 우리 맨날 이제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우리를 막 인사하려고. 근데 이제 동생이랑 같이 갔는데 다들 막 이렇게 막 선물 주고 그랬는데 동생이 약간 좀 막 극혐으로 얘 뭔데 얘를 이렇게 좋아하냐고 신기해갖고 막 찍고 엄마 여기 이상해요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보여주고 있었던 거야.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타일러 가족들이 어땠어요? 내 가족들? 그랬구나. 이랬어요. 뭐 하는 건데 그치. 이러면서 다 뭐 모르는 하는 상태인 건데? 거야. 아, 예. 그랬구나. 잘해. 왜냐면 그때 한국 텔레비전 그때는 안 봤으니까 한국 방송이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거 아예 안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어디로 내보내는지도 모르겠고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니까 그러다가 서브웨이 광고를 찍었는데 서브웨이 광고 찍은 거 보내줬더니 대박 났어 서브웨이 광고네 막 이러면서 아는 브랜드니까 아는 브랜드가 나오니까 갑자기 확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젠 뭐 어떤 일을 좀 하고 있는지 실감 이해를 난것 하셨구나. 같아요, 그치. 예. 근데 방송 활동할 때 약간 문화 차이나 이런 문화 차이 물어보기엔 좀 애매한 게 네팔에서 방송 안 해봤으니까 전혀 없었어요. 저는 이제 더 충격이었어요. 중간에 이제 들어간 느낌이었던 것 같았어요. 비정상회담 딱 갔는데 이제 다 이미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딱딱 보고 자기가 했던 일처럼 한 거예요. 기수가 달라가지고. 세 명이 약간 좀 우리 뭐야 언제 끼워야 돼? 얘네들 막 말 계속 하는데 언제 끼워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때 형이 일리아 형밖에 없었고 블레어랑 나랑 이제 비슷한 나이니까 둘 다 있잖아 막 떨고 막 형 어떻게 막 언제 들어가 이러고 있는 거야. 또 우리 러시아 형님은 갑자기 막 자기가 알아서 팍팍 들어가고 left out 느낌이 좀 받았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잘못한 거고 그게 이제 빨리 적응을 했어야 되는데 와 15명이 한꺼번에 얘기할 때 그 틈을 안 보이는 거야 갑자기. 긴장 많이 됐겠죠. 틈이 없어요. 틈을 그냥 파야 되는 거지. 너무 심각했어요. 문화 차이라기보다는 그 경험의 부족함이라고 할 수도 있었고 네, 좀 어려웠긴 했어요. 저는 한 번밖에 안 했지만 질문지 너무 길었어요. 약간 사건들 많이 찾아야 되잖아요. 장난 아니었죠. 근데 인도나 약간 우리는 뉴스페이퍼로 많이 나오고 온라인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아마 네팔 비슷했을 것 같고 아니면 더 심각할 것 더 같은데 심각했었어요. 어땠어요? 왜냐면 언어적인 부분이 되게 어려웠었어요. 부족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아는 부족은 제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저희 부족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이거 맞냐라고 물어볼 수는 있는데 다른 부족 사람들이랑 이렇게 컨택이 안 되는 거예요. 네팔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맞는데 이제 그게 대표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약간 좀 식은땀이 흘리기 시작한 거야. 와 이거 어떡하지? 진짜 부족들이 나한테 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팩트 체크가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약간 좀 현타 오긴 했었죠. 어려웠죠. 그때 제가 리서치 스킬 엄청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거는 감사하죠. 모르는 네팔을 더 이제 발견하게 된 것도 있었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려움 속에서 제일 많이 배운다. 근데 요즘에 했으면 그냥 GPT한테 주면 될 거야. 그러니까 그때 왜 안 만들었을 거야. 진짜 AI. 옛날 근데 얘기니까. 지금 했었으면 경쟁이 너무 심해서 좀 힘들 수도 있겠다. 널렸어요. 이제 한국 잘하는 외국인들이
열렸어요. 그래도 뭐 비정상회담 덕분에라고 할 수 있죠. 우리도 뭐 수많은 그런 꿈을 꾸게 되었고 한국 분들도 이렇게 나라를 보는 관점이나 시점들이 조금 더 넓어지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말 자체도 나왔잖아요. 그게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오래되긴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와 2014년도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도 이제 뭐 결혼하고 영주권을 땄다는 소리도 맞아요, 있던데. 맞아요. 그 영주권 땄다라고 이제 정말로 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재류 자격, 나의 이 사증이라는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요, 그분들은. 마라톤처럼 달리다가 이제 드디어 끝난 느낌이라서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게. 근데 저는 항상 영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는 이유 중 하나가 요즘은 이제 정말로 외국인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추세이긴 한데 근데 이제 다들 일단은 빨리 좋은 비자로 바꾸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바뀐다라는 자체는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떤 타임이 있고 내가 해야 하는 그런 의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보고 타일러는 방송 나오잖아. 한국말 되게 잘하잖아. 미리도 그렇잖아. 사업도 하는데 그냥 주지 않아? 라고 하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진짜 있어요. 조건이 엄청 많은데 조건이 다 맞아도 안 주기도 하는데. 저 3번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3번 떨어지고 끝까지 그냥 한 번 하자 이러면서 이제 매달리면서 했던 거고 요즘 이제 법무부랑도 이제 많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저는 통역 일 이런 것들도 하면서 요즘 법무부에서도 좀 많은 이런 선입견이라든지 또는 좀 이렇게 허위로 이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좀 줄여보자라고 해서 여기 이제 오래 살고 있는 그런 외국인들 도움을 받아서 조기 적응 프로그램 뭐 새로 들어오는 그런 외국인들한테도 이제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주라 아니면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가 필수적인 거. 그쵸. 거기서도 이제 좀 따로 멘토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멘토는 아니지만 우리보다 좀 전에 왔었고 이제 좀 바르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을까 있는 그런 질문들도 있으면 던져봐라 이런 것들을 이제 해줬는데 그런 거를 이제 하면서 조금 더 사람들의 그런 그러니까 얘기들도 들어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는 영주권 땄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와 막 이러는데 그 얘기를 이제 하면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나도 이렇게 빨리빨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려줄 수 있는 자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게 되게 조건도 많고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영주권 신청할 때 많이 물어본 기억 나네요. 그때 막 어떻게 했냐. 맞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수잔이랑 타일러 둘한테 좀 많이 맞아요, 물어봤던 맞아요. 것 같고. 거의 무슨 행정사처럼 약간 다들한테 이런 서류를 필요할 거다. 이거 이렇게 빨리 해. 뭐 이런 것들은 이미 해야 돼. 막 내년 가면은 막 이런다. 막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긴 해요. 내용도 많이 맞아요. 바뀌기도 많이 바뀌고. 하니까 시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정책이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비자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럼 옛날에 갱신할 때마다 빠른 한국 행정 속도나 엄청 놀랐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맞아요. 네팔에 살았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네팔이 조금 느긋한 나라이긴 해요. 뭐 인도도 좀 그러잖아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의 생활 방식인 거고 제가 뭐라고 한 건 아닌데 진짜 어떤 것들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통장을 만든다 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바로 되잖아요. 요즘은 또 이제 출입국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제가 이제 예약을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그냥 가면은 다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졌는데 네팔은 제가 최근에 가서 이제 운행 업무를 봤는데 통장을 만들었는데 거의 3주 걸린 거예요. 솔직히 네팔에 2주밖에 없는데 3주 걸린다고 하니까 이거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것들부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는 조금 이제 한국이 더 놀라운 것들이 좀 있었어요. 한국은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공무가 40일 이내에 완료가 돼야 된다는 법적인 기반이 있다 보니까 처리가 안 되면 진짜로 처리가 안 되면 큰일이 돼서 그거를 40일 이내에 꼭 하셔야 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좀 그나마 빠르게 되는데 물론 비자가 거기서 예외사항이긴 그렇죠. 그거는 조금 다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예외인데도 다른 나라의 비자 신청 과정을 최근에 경험한 것도 있는데 그런데 뭐 훨씬 빠른 것 같아요. 그건 진짜 맞아요. 40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영역이라고 해도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이게 약간 좀 업그레이드 되는 것들이 좀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주소 같은 거를 우리가 바꿀 때마다 이제 뭐 가서 직접 가서 이제 전입신고를 했어야 되잖아요. 14일 안에. 진짜 바빠서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도 이제 진짜로? 서류를 다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이사 안
안 한 지 꽤 오래돼가지고 나 몰라. 모르면 모른다니까. 이게 아는 사람만 알아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14일 지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야 내일까지였네 갈 필요 없고 그냥 온라인으로 해버리면은 그거 처리되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것들이 저는 조금 이제 놀라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그렇긴 해요. 며칠 전에도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자료를 그치, 받아야 그치.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은행에 뭔가 내야 막 되지. 안 돼요. 그래서 그 막 은행에 전화해서 이거 자료 필요한데 보내주실 수 있나요? 5분 후에 바로 이메일로 바로. 막 쫙 오고. 그게 인도 가면 일단 전화를 안 되고요. 맞아요. 영주권 얘기 나와서 그런 건데 이게 있으면 좋은 이유가 뭔지를 조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 너무 신기한 게 지금 세 분 다 연주권자예요. 한번 알려주세요.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일단은 첫 번째는 갱신할 때 진짜로 장난 아니에요. 일단 다 준비했어요. 제가 뭐 오늘 이제 갱신하는 날이니까 뭐 준비하고 갔는데 계속 이제 번호를 기다리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예약 시스템이 없을 때 번호를 땄는데 벌써 이미 이제 반 죽었어. 기 죽었는데 이제 가서 또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할지 서류가 오케이 할지 또 이거를 필요하다고 맞아요, 할지 맞아요. 또 빨리 말하잖아요. 막 원청신 추성 이렇게 떼오세요. 뭐라고 하시죠? 갑자기 그 제가 알고 있는 한국어도 다 이제 사라지고 백지가 되고 그래서 갑자기 바보처럼 뭐라고요? 어디 이러고 있으니까 더 화내시고 거기서부터 일단은 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직장 같은 경우도 솔직히 내가 여기서 이제 그만두면 어떡하지? 빨리 이제 누가 소속은 있어야 되니까. 이직하거나 보통 한국에서는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그 직장에서 써준 비자가 그렇죠. 나오니까 맞아. 이직을 할 거면은 그 회사한테 나 이제 사직표를 내겠다. 못 내지. 사실상 못 내는 판이 돼버리는데 비자가 박탈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엔 모호해지는 거죠, 애초에. 우리는 제한이 있잖아. 뭐 며칠 안에 다른 일터를 구하지 않으면은 돌아가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빨리 정리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이제 조조해버리고 뭔가 이제 우리의 소속이 없으면은 내가 없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영주권 있으면은 2년 어디 갔다 와도 그게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범죄만 저지르지 않고 소득이 없더라도 뭐 괜찮게 여기서 세금 내고 지내고. 이미 그걸 다 증명했으니까. 그렇죠. 이미 그거를 다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거 국가에서 확인한 바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있는 게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사업도 하실 수 있고, 네, 맞아요. 뭐 강연도 할 수 있고, 예, 조금 이제 달라지는 거고. 저는 제일 좋은 게 출입국 갈 때 있잖아요. 여권을 자동 오, 맞아요, 등록을 할 수 맞아요. 있어서 요즘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한국 국적자들이랑 같은 방향으로 가가지고 맞아요. 그냥 찍고 들어올 수 맞아요. 있어가지고. 나도 처음에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거기 아시는 직원분이 저를 야 수잔 너 왜 여기 있어? 저러 가 이런 거야. 예? 가도 돼요? 했더니 등록해달라고 해요 이런 거야. 그래서 그때 갔는데 이미 등록돼 있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공항에 가면은 뭐 영주권자는 이쪽으로 가셔도 됩니다라고 써 있어. 그런 것들이 좋아요. 한국에서도 신기하게 그 여권 스캔이 잘 되더라고. 그 다른 나라 갔는데 안 돼. 잘 안 돼. 자꾸 스캐닝이 안 되는 거야. 내 여권이 가짜가 아닌데 잘 지켜야 되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일본에 갔다 왔을 때 안 지키고 유럽에 입국할 때 포르투갈에 자주 가는 편인데 거기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스캔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게 그 보편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계를 쓰는데 제 여권이 거기 갈 때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 되면은 포르투갈 공항이 너무 포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자기네 나라가 갑자기 인기가 생겨가지고 원래 공항에 입국하는 그런 통로가 짧은데 2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나라 들어가려면 기계 때문에 이게 자꾸 안 돼가지고. 근데 여기 돌아오잖아요. 띡 해서 그냥 바로 들어와. 바로 돼. 진짜로 바로 돼. 아니 근데 타일란드는 미국이라서 그래도 가끔 그렇게 사람 있는데 가야 되는데 우리는 좀 인도나 많이, 네팔은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런 게 좀 있고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나라의 그 위치 때문에 그런 거 있고 여권의 파워들도 있고 근데 이제 영주권 있으면은 그래도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쉬워지죠. 그러면 이제 좀 더 약간 로맨틱한 이야기에 넘어가자면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한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요. 일단 먼저 네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너무 얼마 네. 됐죠? 이제 2년 됐습니다. 예. 뭐 아직도 신혼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미국에서 신혼이 7년 차까지입니다. 7년이요? 그러면 저도 미국 스타일로 그러면 미국 예. 스타일로 아직 하시네. 신혼입니다. 2년밖에 안 7년. 됐습니다. 어떻게 만났어요? 솔직히 일을 할 때 만나게 된 건데요. 이제 제가 통역을 하다 보니까 통역을 하면서 그때 만나게 됐었거든요. 통역을 하다가 이제 눈 마주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좀 따로 만나게도 되었고 또 하는 일들이 또는 취미들이 좀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등산을
많이 좋아하고 지금 와이프도 등산을 좋아하고 그래서 등산도 많이 가고 끝나면 이제 뭐 또 먹고 뭐 한잔 하고 그러면서 이제 더 친해졌어요. 되게 친해졌고 괜찮을 것 같아. 되게 괜찮은데 막 이런 게 좀 계속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동거도 하게 되었고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이렇게 듣고 바로 이제 네팔 가서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허락을 받으러 갔죠. 저는 할머니가 좀 불만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엄청나게 좋아하셨고 가자 이러면서 이제 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게 좀 타이밍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딱 오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저는. 약간 수잔 인생 테마인데 타이밍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근데 그게 타이밍, 운 뭐 다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거를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그 준비가 안 돼 있었으면은 몰랐죠. 그때도 한국말을 제가 안 배우고 그냥 졸업하고 다 가겠다고 했으면은 MC를 볼 기회도 없을 거고 그 자리에 PD님이 야 너 낙하산? 와 이러면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을 거잖아요. 제가 어떤 준비하면 될까요? 지금 충분히 이렇게 준비 잘하고 있는데 뭐 이거보다 더 준비는 저는 지금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도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 어디에서 없잖아요. 드드등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거 믿어야 되는 건가 보다. 믿어야 돼 진짜. 코로나 때 만났는데 진짜 눈만 봤어요. 얼굴도 못 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눈에 반할 수 있냐고. 있다니까 그런 시간이 올 거야. 그래 다 타이밍이야. 근데 신혼집 구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했어요. 결혼하자마자 바로 이제 신혼집을 이제 얻은 건 아니었는데 전에 이제 동거했던 곳에서 좀 있다가 준비를 하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같이 이제는 완전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같이 이제 살아야지 이러면서 좀 많이 이제 여기저기 다 찾아다녔죠. 네팔에서 가족들이 좀 약간 신혼집이 이렇게 돼야지 않을까라고 야, 우리는 생각하는데 신혼집이란 게 없어. 우리는 일단은 남자 집에 가는 거지 여자가. 그래서 이제 인도나 네팔 집 구조가 좀 달라요. 그러면은 네팔 집에는 없는데 한국 집에 있는 것들 중에서 뭔가 특별히 놀랄만한 시설이다 싶은 게 있어요? 1층에 모든 게 갖춰져 있다라는 자체가 약간 좀 웃겨요. 하나의 층에 인도 알잖아요. 일단 무조건 3층. 3층 해야 되고 그리고 위에 신을 모셔야 되는 공간이 있고 우리가 막 밥을 먹어야 되는 공간이 있고 화장실이 있는 곳들이 그쵸. 그런 거 다 있어요. 구조 자체가 다르죠. 근데 여기는 이제 모든 게 다 한 층에서 다 해결되는 경우가 이제 요즘 많아지고 있잖아요. 뭐 옛날도 주택집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일단은 저는 되게 신기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온돌 같은 경우는 그거는 다 좋아요. 제 동생이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부러워하는 게 온돌? 올 때마다 네팔에도 시멘트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시원할 때 너무 시원하고 추울 때는 이게 안에 카페트라든지 이런 걸 없으면은 거의 막 생활이 이제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너무 차가우니까 몸이 아프게 되고 여기는 따뜻하니까 그냥 잘 때도 있고 누울 때도 있고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아하고 저는 약간 좀 그 화장실이 약간 붙어 있는 게 되게 좋아요. 네팔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는 곳에서 화장실을 이제 안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방향이라든지 뭐 어디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뭐 한국도 보지만 근데 저는 그런 화장실이 좀 가까이 있는 거 되게 좋아요. 근데 네팔 같은 경우는 이게 일어나고 막 1층까지 내려가서 화장실 갔다가 또 와야 되고 또는 위층 갔다가 내려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안 좋은 점 얘기하자면은 네팔에서는 이제 3, 4층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그럼 일단 운동은 해. 기본 운동은 하는데 9층이나 10층 사면은 약간 좀 와 이게 힘들겠다. 생각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집들이 안 하나요? 집들이 해야죠. 물러주세요. 그럼요. 한국 과자를 들고 오실 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잔뜩 많이 알겠습니다. 남은 이야기 그때 가서 하는 이제는 걸로. 좀 그렇죠. 맞아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으니 이게 1년 넘게 걸리더라고요. 다 정리하니까 두 살림이 붙이니까 그래도 지금 좀 어느 정도 세팅이 된 것 같고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할 때 오늘의 소감 조성으로 이게 뭘까요? 짜잔.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 타이밍이다. 타이밍도 타이밍이지만 타이밍을 맞추려면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좀 더 붙여주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로. 너무 오래간만에 또 여러분도 인생의 타이밍이 좋으시기를 바라면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반갑습니다. 뵐게요.